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좀 두었던 디테일링 샵 창업에 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교육 사업도 하지 않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디테일링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디테일링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뭐 했지만은 뭐 이제는 과포화 상태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레드 오션이다 뭐 심지어는 뭐 끝이 났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해외 시장부터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그 8월 북미 시장의 디테일링 산업 보고서를 찾아보면 그동안 매년 3에서 4% 이렇게 증가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마이너스 0.5% 하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향후 성장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문형 모바일 앱입니다. 그 주문형 모바일 앱은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이제 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출시됐는데 주문형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약 서비스 그리고 뭐 출장 세차까지 가능해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소규모 매장에서는 뭐 젊은 고객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앱을 통해서 세차나 디테일링을 예약할 수 있기에 전단지하고 예전에 했던 뭐 전단지 같은 광고보다는 소셜미디어 쪽으로 통한 광고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주문형 모바일 웹하고 상황되게 이제 1대1 고객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을 이제 갖춰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숙련된 디테일러를 찾고 이에 따라서 뭐 추가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받으려고 하는 소비자가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저희들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은 뭐 동네 이발관을 이렇게 이용함으로써 자신만의 그 이발사를 가졌듯이 뭐 일부 소비자는 숙련된 전문가로부터 뭐 이제 일관되고 그리고 우수한 서비스를 경험을 기대할 경우에는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불편함도 뭐 충분히 감내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현재 예약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손님들께서는 짧게는 뭐 2, 3일, 길게는 뭐 한 달, 일주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예약하고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예전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동네 유명한들이 지금은 이제 바버샵으로 해가지고 고급화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테일링 샵들도 이런 고급화 전략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시장 진출 그리고 결제하는 방법이 다 변합니다. 이거는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좀 그 저촉이 되겠죠. 대기업 같은 경우 뭐 앱하고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뭐 수요나 뭐 이제 고객들하고 근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온라인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뭐 결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출장 세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배정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결제 방법이 다변화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지금 뭐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미하고 좀 틀리게 뭐 현금, 신용카드, 그다음에 요즘은 페이 뭐 이렇게 모바일 결제 다변화되고 가고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친환경 그리고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 케미칼보다 좀 더 친환경 케미칼을 필요로 하는 더 큰 소비자 시장이 이제 전환될 것이고요. 지금 뭐 그래핀이 국내에서는 이슈가 되고 해외에서도 솔직히 2, 3년 전부터 이슈가 됐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친환경적인 케미칼이 또다시 이슈가 될 것이다. 예전에 같으면 뭐 스위스백스나 프루시엔지 지금은 뭐 거지 수제자 하기 때문에 뭐 구하기도 힘들다. 구하기도 힘든 게 아니죠. 요즘 은 거의 망해가고 있는 스타일인데 다시 이러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뭐 물 없이 이제 세차하는 뭐 이런 아이템도 등장하고 뭐 브랜드도 지금 대형화됐기 때문에 뭐 소낙스나 맥과이스 같은 경우는 뭐 힘들죠. 힘들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런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죠. 근데 대형화된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함으로써 뭐 정유회사 이런 데서도 주유소 내에서 아예 직영으로 이러한 샵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비자들도 뭐 35%는 친환경 서비스에 대해서 더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솔루션의 변화입니다. 이쪽 보고서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섯 번째가 좀 겹치는데요. 이제 국내하고는 좀 틀리게 해외에서는 아직 저희 국내보다 조금 늦어요. 이런 거는. 세차 클럽 그러니까 셀프 세차 클럽 이런 데서 변화가 예전에는 어두컴컴했던 게 이제 밝은 변화로 이제 변환되고 지금 또 국내의 셀프 세차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밝은 분위기, 좀 더 쾌적한 분위기, 그리고 좀 여가를 좀 세차만 끝나지 않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세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샵의 규모도 예전에는 소규모였다가 뭐 200평, 300평짜리 소규모였다가 지금 뭐 1000평 이상으로 이렇게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규모 기업에서 중대형 기업으로 지금 현재 변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 세차 같은 경우도 터치리스 아니면 뭐 소프트 터치 등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디테일링 시장은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과연 국내에서 디테일링이라는 분야가 자리 잡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먼저 듭니다. 일반 손세차장에서 프리미엄 세차 혹은 고급 세차라는 표현을 하고 또 품을 사용하면 마치 프리미엄 세차인 것처럼 그리고 뭐 디테일링을 생각하는 것 있는 것이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너도 나도 다 하다 보니까 과부하 상태로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엄연히 말하면은 디테일링에는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디테일링에는 뭐 모든 세차 뭐 걸레질 한번 하는 것도 디테일링이고요. 그리고 뭐 내가 자동 세차를 쓰든 뭘 하든 간에 차를 닦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디테일링이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좀 그렇겠죠. 하지만 북미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갖다가 분류를 할 때 각 어머니 디테일링 서비스를 하나의 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세무서에 가서 이제 내가 디테일링 샵을 한다고 해서 서비스 분류할 때 없습니다. 업종이 없어요. 스팀 세차는 있지만은 스팀이나 광택 이러한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디테일링에 대한 서비스 분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일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광택만 하셔도 디테일링이고 뭐 세차만 해도 디테일링이 맞으니까 뭐 광택, 세차 같이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세무서에서 등록할 때는 광택하고 세차 이렇게 등록을 돼 있거든요. 어, 그렇다면은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이러한 디테일링 서비스가 과연 이 레드오션이 맞을까? 그리고 왜 국내에서는 디테일링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디테일링에 대한 인지도도 부족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디테일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저도 뭐 안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손님들도 손세차장이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전화하면 손세차장이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저 일반 손세차장에서 좀 일반 손세차장보다 좀 더 깨끗이 해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업을 하시는 분들도 디테일링을 쉽게 인식하기 때문에 국내 디테일링 시장은 자리도 못 잡고 광택, 틴팅, 그리고 자동차 전장 등등 이렇게 많은 매장에서 디테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신차 패키지 하는 데서도 다 있죠. 그렇게. 근데 신차 패키지 하는 데가 저희들은 뭐 이게 디테일링 서비스를 해주는 디테일링 샵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제가 외부 세차 시에 제 옆을 도와주고 있던 뭐 도와주던 동생도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창업해서 지금 디테일링을 해요. 근데 제가 가르쳐 제 어깨 너머로 조금씩 보고 배우고 창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환경 규제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테일링을 세차를 하기 때문에 세차장 허가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차 이게 세차장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세차장은 점차 이게 디테일링 샵도 그렇지만은 세차장도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부산시 기준으로는 뭐 2급 주거지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15m를 내 대지가 10m에서 접해야 되는데 도로폭 15m 이상이면은 보통 왕복 3차선 이상 도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도로에 있는 대지를 과연 누가 세차장을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상가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세차장을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감당해야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던 셀프 세차장도 뭐 지금은 폐업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대안이 놓은 것이 스팀 세차였고, 스팀 세차가 항상 이제 상향 곡선을 있다가 뭐 지금은 요즘은 뭐 스크래치에 대한 손님들도 인지가 좀 우려가 있고, 그냥 솔직히 스팀 세차하지만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세 사용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서는 코로나19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또다시 이제 출장 세차가 좀 더 고급화되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고객님들은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차를 소중히 아끼시는 분들이라면은 스팀 세차하고 출장 세차에 대해서는 약간의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렴한 서비스 이 가격도 좀 문제입니다. 뭐 소요되는 시간, 케미칼 비용 뭐 이런 거 대신에 뭐 솔직히 뭐 저희들 사우나에서 세신이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일 서비스를 이렇게 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매장도 유지해야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금액이 많이 비용이 되지만은 이러한 것보다 이유도 디텍션 오픈 이후에는 보면 세차 서비스 하다가 나중에는 광택이나 코팅 전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틴팅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서 멀티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디텍션샵으로 오픈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차 서비스를 하지 않는 매장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 몸은 힘들지만은 돈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하고 돈이 되는 광택이나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이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뭐 틴팅 이렇게 해서 아울러서 신차 패키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샵으로 지금 다들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세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돈을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불을 해야 되지만은 그 지불할 금액이 내가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서비스는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디테일링이 국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국내에서 디테일 시장이 블루오션인지 레드오션인지 판단부터 하시고 창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 디테일링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디테일링을 배우기는 정말 어렵고요. 또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디테일링을 배우는 방법이 많은데 가장 궁금하시겠죠,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 셀세모나 이런 카페에 보면요, 창업에 대해서 교육 방법, 이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의를 올렸는데, 많은 회원분들이 첫 번째 꼽는 것이 취업입니다. 취업을 통해서 디테일샵에서 1년 4계절을 다 겪어보시고, 거기서 매 시즌마다의 운영 방향, 그 다음에 고객 관리 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디테일링 학원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요, 디테일링 학원이라는 것은 국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에 가면 보통 한 달 과정입니다. 프랜차이즈도 한 달, 길어야 2달,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런 한두 달 배워서 디테일링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이건 디테일링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보시면 세차는 한 일주일 정도 배우고요. 나머지 광택, 그 다음에 뭐 헤드라이트 복원, 유리막 코팅 이렇게 배우는데요. 정말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 몇 시간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단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했을 때는 그 동호회 활동을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가게에 동호회 사람들만 바글바글 하면은 과연 손님들이 올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테일샵, 저는 동호회 활동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매장에서 막 공과 사는 구분해서 딱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은 일단은 샵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배움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이제 교육인, 이제 창업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보시면은 디테일링은 신차에 대해서, 차량 제조사에서는 차가 계속 출시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차가. 그에 대해서, 신차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케미칼들도 예전에는 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케미칼 해외 그리고 국내 제조사들이 엄청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능의 이름만 바꿔서도 나오고 있는 제품이 있고요. 하지만은 디테일러가 이거 똑같다 아셔야 되는데 아시지도 못하고 그냥 추천해 주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제품인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미칼에 대한 공부도 조금 아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알려고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취업을 통해서 1년을 준비하시고 길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보통 사람들 구름 위로 띄워드리는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디테일링이 내한테,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차 닦는 거 좋아해요. 저는 차를 좋아해요. 차를 하루를 한번 일주일 동안 아침에 닦으시고요, 점심 때 또 닦으시고요, 저녁에도 한번 닦아보고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이게 내 적성이 맞다 하면은 그때서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차 닦는 게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손님 차는 결코 실습 교자재가 아닙니다. 손님 차는. 그래서 내 차처럼 닦아준다, 저도 솔직히 내 차처럼 닦아준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 차는 엉망이 되고요, 내 차 닦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본인 차 갖고 닦아보시고, 그 다음에 지인분 차 가져와서 또 닦아보고요, 이런 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래도 이게 맞다 싶으면 이 길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만약에 디테일링 샵이 한다면 입지 선정하고 그리고 인허가에 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